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참 실무에서 보면 육아휴직은 참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직 기간도 워낙 길고 사실 남녀 구분 없이 쓰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비할 수 있는 휴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육아를 위해서 휴직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용도, 어떤 자기개발 용도로 쓰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회사 좀 트러블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휴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참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일단 법에 보장되어진 거니까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면은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간단하게 좀 육아휴직이 뭔지는 설명드리고, 자, 2021년부터 좀 개정됐습니다. 11월 19일부터. 과거에는 이제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있어야지 육아휴직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임신 중이거나 이것도 됩니다. 그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그 회사에 최소한 6개월은 다녀야 돼요. 그러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좀 기능이 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육아휴직이 그 아이가 커가지고 학년을 넘어가더라도, 그 기준에서 초등학교 2학년 넘어가더라도 남은 육아휴직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기본적인 이런 사항보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불이익 처우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맘 놓고 쓸 수 있는 직장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기관은 모르겠어도 일반 사기업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상담받는 사례 중 육아휴직을 쓰는 자체를 가지고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그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체로 처벌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임신은 사실은 이제 알릴 때는 좀 이렇게, 적어도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중견급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각오를 하시고 좀 알리시는 게 좋아요. 이게 현실이. 자, 이걸 알렸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사실 그냥 그래 하고 이제 육아휴직을 대비하고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 사장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속이고 그 아이가 있는 것도 속이고 입사를 했어,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이후로 분리조치를 취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입증 준비는 사실 구두가 제일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나를 속이고 우리 회사에 들어왔지, 너 임신했으니까 해고야, 이 정도를 잡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 잡아내지 못해서 사실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말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다툼을 할 때는 당연히 이 말을 안 해요. 나중 가서 이 증거 수집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육아휴직을 이유로 어쨌든 해고나 일단 불이익한 처우, 이거 둘 다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육아휴직에서 복직했을 때는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이제 우리 항상 쟁점이 되는 건 뭐예요? 같은 업무가 문제가 되겠죠. 판례는 꼭 동일한 업무만을 얘기하진 않고요, 유사 대등한 업무까지는 같은 업무라고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 사무직을 공장에 내려보낸다거나 이런 건 같은 업무를 좀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육아휴직에서 좀 특특한 게 있는데, 그 파견 기간에서 제외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간제법이나 파견 기간에서 제외를 해요, 육아휴직 기간을. 그러면은 더 연장되어져서 기간제나 파견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제나 파견은 2년이 지나면은 직접 고용 의무나 간주가 되는 그런 조합입니다. 자, 육아휴직은 일단 평균 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받는 게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간제 노동자 또는 파견 노동자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없냐,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간 만료가 없냐, 아닙니다. 기간 만료는 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도중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육아휴직의 단축에 대한 규정이 갖고 있는데요, 사용자한테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용자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간단하게 말 그대로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거기에 대해서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 쟁점, 육아휴직을 이유란 각종 페널티, 불이익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처벌은 강력합니다. 입증이 잘 안 돼서 그렇고, 두 번째로 노동부가 손대기가 워낙 싫어해요. 사실 노동부가 임금체불 빼고 뭐 하는지는 저는 잠깐 모르겠어요. 정말로 갑자기 노동부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무튼 웬만해서는 안 되니까 웬만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백과 시선 김노무사TV 여기까지 좀 해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고, 이와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시고 글 등 좋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 해서 노무법의 시선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까지 해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